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정리를 반드시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될 주제인 대나트의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나트의 신공공 서비스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근데 또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나트가 자신의 이론을 정리해 놓은 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표가 아니라 대나트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전통적 정체행정 이온론이 간료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간료제도 비판하고 신공공관리론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신공공서비스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죠. 일단 이론 및 인신론적 초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요.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할 목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할 때 다양한 이론을 다 활용합니다. 실증주의가 있는데 논리실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논리실증주의는 바로 행태론, 해석학은 바로 뭐예요? 현상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이론을 다 활용해서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한 것이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후계행태론이라는 거 다 아시죠? 행태론뿐만 아니라 후계행태론의 이론까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한 것이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이다. 합리성과 관련해서 보면 간료제도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분업화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문서화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간료제잖아요. 그러니까 간료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대나트의 눈에서 바라볼 때 간료제는 대충하는 합리성이라고 봐요. 개괄적 합리성.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자기는 전략적 사고를 중시한다. 그래서 자기가 제시하는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간료제는 법률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간료제가 추구하는 공익은 법률인 거예요. 법률로 결정된 정치적 결정. 신공공관리론은 개인 이익의 총합입니다. 이게 공리주의자들의 시각이잖아요. 개인 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본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한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응 대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역할로 보면 간료제는 노조기, 바로 정책 집행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책 집행을 우리는 은유적으로 노조기라고 표현해요. 방향 잡기는 정책 결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신공공서비스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간료제는 간료제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수행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기구가 바로 간료제죠. 여기는 기업을 활용하죠. 근데 꼭 기업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민간이 기업인 거고 NGO도 활용합니다. NGO를 활용하면 뉴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참여하든 NGO가 참여하든 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고 돈 안 받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면 그건 뉴거버넌스예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국가가 기업을 사용하든 NGO를 활용하든 간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활용을 해나가면 그거는 신공공관리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체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주체로 구분하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라면 자기는 뭐한다? 이들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적 네트워크.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업무를 같이 이런 공공기관이나 NGO나 기업들이 서로 뭐다?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책임성으로 보면 여기는 상사에 대한 책임을 대단히 중시해요. 간료제에서는 여기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 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상사의 명령에 따른 업무 수행 이런 걸 대단히 중시하는데 그걸 우리는 계층제적 책임이라 그래요. 여기는 계층제적 책임. 여기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성과 책임을 시장 책임이라 그럽니다. 신공공서비스로는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모든 부분에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신공공서비스론이죠. 여기는 규칙과 법규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니까 제한된 재량이고 여기는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넓은 재량이라면 여기는 재량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묻는다. 그 다음 여기는 간료제 조직을 선호하는 거고 여기는 이게 중요한데요.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 바로 뭐냐면 책임운영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 조직이 구성된다면 여기 집행 업무 이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을 행재정상의 재량을 부여한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 기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분권화된 조직이라 그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준자치적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협력적 구조, 바로 네트워크,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동기유발은 관료제에서는 고정된 보수,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런 걸 통해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공무원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게 이 두 가지가 틀리기 쉬워요. 이거 하고 이거. 이 두 가지가 아주 틀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머릿속에 잘 명확하게 해두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들어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맞죠? 데나트는 공익을 뭐로 본다? 공유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대화, 토론, 합의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 이익 등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맞죠? 책임성의 확보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누구겠어요? 국회의원이죠, 국회. 국회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면 이것은 전통적 관료제예요. 전통적 관료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운영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통적 행정이죠. 그 다음 기대되는 조직구조는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민간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민간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개가 대단히 틀리기 쉽다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지문은 기억법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데나트의 신공공 서비스론이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기출문제 보면 너무너무 많죠. 반드시 정리를 잘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